이 과정에서 내가 처음 쓴 글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못 썼구나를 느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작년에 올렸었기는 한데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 논술 독학 공부법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금 논술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독학을 하든 학원을 다니든 어떻게 하시든 내가 한 회를 배우는 거를 어떻게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지를 같이 순서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논술은 절대 양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매주 한 회씩이라도 얘를 정말 제대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지금 남은 3개월 동안 논술 합격하기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 잘 들어두시고 이번 주부터 적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논술은 완전 암기 과목입니다. 이거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논술이 암기 과목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쓰는 이런 논술들은 어쨌든 입시 논술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어휘가 있고 정말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주어진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이 주제들을 바탕으로 논술들이 원하는 논술형 어휘들, 즉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써 내려가시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 논술을 여러 개를 풀어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절대 논술은 새로운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 거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셔도 똑같은 주제가 진짜 계속 나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주제를 공부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이 나왔던 주제들에 대한 공통된 어휘, 그리고 이 주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뭐 장단점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주제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해놓고 늘 나오는 대립 키워드를 잘 정리를 해놓으신다면 논술 문제들은 진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도 어떻게 공부를 하시나요? 사탐 같은 경우에도 모두 우리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단권화를 하잖아. 논술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주제를 대립 키워드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도 그리고 이때 이 주제들이 각각 말하고 있는 근거들이 뭔지 그리고 이 근거를 설명해주는 어휘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해놓으신다면은 진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새롭게 본다 싶은 새롭게 느껴지는 제시문들은 절대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SNS 뉴미디어에 대한 게 나왔어. 근데 이 뉴미디어라는 거를 내가 딱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 있냐면 뉴미디어의 장점은 뭐야?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장점이 있고 근데 이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기술과 이런 통신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런 시민의식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악플이라든지 거짓된 사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양산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어느 학교 논술에서든 미디어,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같이 나오게 되는 주장들이자 비판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문제를 하나 풀었는데 이런 주제가 나왔고 이런 주제에 대한 장점이 있었는데 단점도 같이 있었어. 얘네를 본다면 반드시 얘네를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똑같이 나오는 제시문에서 절대 안 틀려.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제시문에 나오는 사례나 이런 설명들만 달라질 뿐 결국은 같은 주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논술도 단권화가 필요한 완전 암기 과목이다.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이 논술을 단권화 하실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이런 주제가 있구나.
두 번째, 이 주제를 설명하는 대립 키워드가 무엇과 무엇이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것들을 각각 설명하기 위한, 즉 주장과 근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어휘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신다면 내가 얘를 적어도 한 5개에서 6개의 주제만 잘 잡아놔도 새롭게 논술을 풀 때 모르는 지문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만 잘 잡아두셔도 내가 이제 학교를 가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전혀 새로운 지문, 완전 몰랐던 지문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고 친숙하고 조금 더 수월하게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진짜 이 논술 한 회차를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한 5가지 순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우리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일단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무조건 답을 다 써서 작성을 해줘야, 그래야 그나마 교수님한테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 정확히 작성을 해줘야 되는 정해진 분량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완벽하게 그 안에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전처럼 연습을 해주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때문에 우리가 주요 과목들도 진짜 시간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실전처럼 공부를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공부법입니다. 대신 우리가 이거를 공부할 때 만약에 2시간이 시험 시간이었어. 그러면 이 2시간을 절대 그대로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10분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10분의 여유 시간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진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시간 50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실제 시험장에서 2시간 내에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글이라는 게 진짜 그 날의 나의 컨디션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인지 모르고 있는 지문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진짜 답안을 쓰는 그날의 실력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때문에 이 여유시간 10분은 내가 그 순간 생각나지 않을 때, 그 순간 그 지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나는 오히려 잘 써. 근데 내 옆에 사람이 나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할 때,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여유시간 10분이에요. 누군가는 이 10분을 잘 활용해서 내가 썼던 답안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준비하는 이 시간보다 10분을 제외한 채로 실전처럼 분량을 가득 채우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내가 이 시간 안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든 써야 돼. 분량을 무조건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답안이 교수님한테까지 넘어가서 채점을 되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관문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분량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내가 뭐라고 쓰든, 설령 그 시간만큼은 내가 헛소리를 쓰든 상관없이 분량을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추셔서 실전처럼 문제를 푸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실전처럼 문제 푸시는 게 끝났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내가 아까 작성을 했던 거를 시간을 안 재고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시간을 재고 풀었을 때랑 안 재고 풀었을 때 당연히 안 재고 푼 문제의 답안이 훨씬 더 잘 쓴 글이 되겠죠? 우리는 이거 시간을 안 재고 풀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채로 요지가 틀리진 않았는지, 내가 근거로서 이걸 찾았는데 잘못된 근거였다라든지, 그리고 내가 답안을 작성할 때 이런 어휘로 쓰면 더 잘 썼을 것 같은데 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내가 아까 잡지 못했던 요지들과 어휘들, 근거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문맥으로 정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아무리 선생님한테 듣고 아무리 혼나도 내가 스스로 고친 것만큼 내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오래 남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먼저 고치고 확인을 해주셔야 다음에 똑같은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절대 틀리지 않을 거다. 더 잘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처음 쓴 글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아, 내가 얼마나 못 썼구나 를 느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번째 방법은 수업을 이제 대체로 들으시는, 학원을 다니시거나 과외를 하시는 분한테 조금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런 포인트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어휘를 쓸 수 있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수업날 그 당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제시문의 내용은 수업 당일에 복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글이라는 게 진짜 엄청 길어서 우리 비문학을 풀 때도 알지만 조금의 시간만 지나도 금방 까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루만 지나도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당일 복습을 하면서 뭐가 포인트고 어떤 부분이 중요했고 어떤 부분을 버려도 됐는지, 어떤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 혼자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모범 답안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번, 2번을 하는 동안은 모범 답안을 안 보고 혼자 풀어보시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고요. 그 이후에 내가 최선을 다했어. 도저히 여기서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그럼 그때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때서야 모범 답안을 확인을 하시면서 내 거랑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이 주는 중요한 이제 대립 키워드라든지 주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해주는 근거들, 그리고 어휘들이 명확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익히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쓴 글을 정리를 해나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잘 쓴 답안을 따라 쓰는, 즉 모범 답안을 필사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작품 역시 모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찬가지로 글이라는 것도 내가 이 글 자체는 되게 습관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잘 쓴 사람 거를 이제 따라 쓰다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썼어야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전개를 했어야 됐구나. 이 어휘를 사용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잘 쓴 모범 답안을 그대로 따라 쓰시는 게 굉장히 나의 글 실력을 올리기 위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모범 답안을 따라 쓰시는 거에 횟수는 절대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모든 게 다 자기 만족이야. 딱 내가 이 정도를 쓰고 났더니 이해가 빡 됐어. 아,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해가 완벽히 됐다면 그러면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쓰고 나니까 아, 대충 알겠어. 내 거랑 비슷해 하면은 그 지문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따라 썼어. 막 3-4번을 썼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할 때까지 읽어보시고 다시 써보시는 거. 그래서 그 횟수는 개인 스스로의 역량에 맞춰서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범 답안을 따라 쓰시는 게 내가 이제 다음에 그 비슷한 주제가 나왔을 때 써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알기에 가장 좋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여러분, 자, 내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거를 싹 다 제쳐두고 다시 새롭게 지문을 프린트해가지고 다시 답안을 처음인 것처럼 제작성을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모범 답안을 이미 여러 번 필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 답이 너무 비슷하게 작성이 돼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잘 쓴 답안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놨다가 얘를 습관처럼 쓰시고 그리고 이 습관처럼 쓰시면서 이게 납득이 돼. 나 스스로의 논리성을 채웠어. 그러면 진짜 나만의 완벽한 답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새롭게 열고 이거를 새롭게 작성을 해가면서 진짜 내가 나중에 시험을 보기 직전에 이거를 얘만 읽었어도 납득이 다 되고 이해가 다 되고 공부가 될 정도로 나한테 완벽한 답안을 작성을 미리 해두시는 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회차를 단순히 그냥 한 번 풀고 넘어가면은 절대 안 돼요. 저랑 수업을 하는 친구들도 진짜 뭐 예를 들어 5번째 수업인데도 아직도 첫 번째 때 풀었던 거를 다시 복습을 해. 진짜 그 정도로 글은 쓰면 쓸수록 잘 써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번 반복할수록 그 주제나 어휘나 문장 전개가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어쨌든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글을 써내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안 제작성도 정해진 횟수는 절대 없어. 그냥 내가 만족하는,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진짜 잘 썼다, 나중에 공부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글을 완성을 해준 뒤에 그 회차를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5가지의 과정을 거치면 진짜 엄청 많은 시간이 사용이 돼요. 논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진짜 글 한 번 쓰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한 2시간, 3시간은 거의 기본적으로 쓰실 텐데, 근데 내가 진짜 6논술을 쓴다, 혹은 최저만 맞추고 얘만 준비를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논술도 진짜 주요 과목처럼 같이 공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진짜 글을 반복적으로 쓰고 여러 번 쓰시면서 이런 주제에 대한 단권화도 해두시고, 이런 어휘에 대한 정리도 해두시고, 그리고 얘를 바탕으로 내가 실전처럼 풀어보기, 그리고 반복적으로 복습해보고 가장 최선의 답을 만들어보기, 얘네가 진짜 논술 공부를 제대로 하는 포인트고, 한 학교 기출문제를 한 4개년 정도, 많으면 5개년 정도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으신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논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고 합격을 바라는 건 조금 욕심이겠죠? 오늘도 제 수업이 이해가 쏙쏙 되셨다면 다음 수업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한지양, 이렇게 정리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한양대 너무너무 가고 싶으십니까? 어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놨어? 같이 수업한 거 정리한 지혜. 여러분, 이렇게 단권화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준비한 거 완성할 수 있도록. 오, 우리 상화 열심히 했는데 어때? 하니까 좀 실력이 는 것 같아? 합격할 것 같아?